안녕하세요. 인천시민TV 인천사람이야기의 임주현입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시민, 문화시설 등 우리가 이렇게 흔히 늘 쓰는 말이지만 딱히 문화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표현을 빌리자면요. 문화란 사회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바로 문화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인천 서구의 구청장이신 이재현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시작하면서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인천 서구의 구청장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란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 서구가 예로부터 보면은 인천에서 좀 변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30년이 지났는데 이 서구를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뭔가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개청 30주년 행사를 9월 달에 하는데 과거의 30년보다도 우리 서구는 앞으로의 미래 30년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자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예, 그때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그 다음에 함께하는 서구라는 그 기치를 내걸었는데 여러 분야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로서 창출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렇게 미래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대가 그 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빈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 안에 채워넣는 문화, 그 문자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작년에 궁극적으로 우리 서구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곳으로 하겠다 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문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 그래서 첫 번째로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클래식을 어떻게 보면 편한 복장으로 또 가족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서 클래식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진과 관련된 그 노을마당이랄지 여러 축제를 했더니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한 것을 보니까 우리 서구가 그 문화도시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서구에서 살아서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아마 가장 행복하신 분이 구청장님이시지 않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문화도시 서구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훨씬 커지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도시로 탈바꿈을 하실 것인지 계획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예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7,500억 정도의 구 예산을 무려 작년 6, 7개월 만에 1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1조 만드는 것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 체육, 예술 분야 이 분야가 두드러지기에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워낙 그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대형 권역별로 무려 금년에 4군데의 문화 복합 체육 시설을 짓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가령 청라 복합문화센터, 청라 가칭 청라 아트센터를 10월 달에 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대형 이러한 문화시설들을 빨리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그렇다고 어르신들이랄지 또 청소년 기준으로 볼 때에 사실 이 근거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문화 프로그램이. 네, 네. 그래서 놀고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그 부분을 가까운 거리,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거리, 그것이 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네. 커다란 시설뿐만이 네. 아니라 또 서구가 인구 1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은 그래서 문화충전소 100개소로 하겠다. 내가 선거 때부터 그 공약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화충전소라고 하면 동네에 가까운 곳 학교 시설 방과 후에 학교 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 아닌 곳에서 또 원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네. 그러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 문화충전소 100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는 이러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좀 융합적인 문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융합이냐? 서구에는 또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융합이 되고 또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공공 문화 시설이지만 또 민간에서 시설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외부 전문가, 꼭 전문가 음악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문화인들이 아까 제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어울림도 얘기했듯이 외부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서구 문화가 함께 융합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더 문화도시로서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는 또, 이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 많습니다. 가령 아라뱃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곳에 가까운 곳에 수려한 이 섬이 있고, 네. 갯벌이 있고, 네. 또 정서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말에 보면은, 그러니까 해넘이 축적도 해왔는데, 정서진, 그 다음에 아라뱃길. 이러한 공간들이 전부 분절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한꺼번에 생태 문화 관광 벨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스마트 에코시티의 모델입니다. 네. 이러한 공간들을 잘 살려서 문화도 꽃피우고 관광도 꽃피우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준비된 게 내년도에 그 정부에서 문화도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문화로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생활문화로서 문화도시를 선정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서구가 궁극적으로 문화도시로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지정이 되는. 내년에 선정이 되고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2021년에 네, 이걸 받게 되면 5년간 국비를 네. 포함해서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 앞에서 제가 얘기한 네 가지에다가 네. 이것까지 겸비하게 된다면은 저는 문화도시로서 네. 대한민국에서 네. 이렇게 손꼽히는 문화도시로 될 거라 내려갈 수 생각합니다. 있는. 네. 아, 네. 그렇군요.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요즘 그 서구에 서로 이음 카드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또 활력소가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 개인적으로 저도 서구에 지인이 계신데, 이 이음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청을 했는데, 뭐 한 2주가 넘게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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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뭐 얘기해도 제가 또 계속 홍보를 하기 그러시네요. 위해서 서로 이음이라고. 서구 지역 앞에 네네. 사용자 캐시백 10%.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네. 네. 예, 그래서 5월달 불과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그 연말에 우리가 1,000억까지 예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5월달 한 달 동안에 한 100에서 120억 이렇게 사용이 될 거다. 그러면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네, 네. 무려 250억 사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말까지 이게 14세 이상의 서구민 기준으로 볼 때에 약 한 40만 이상이 이제 서구민 네. 14세 이상으로 볼 때 그 중에 10%인 4만 이상이 연말까지 사용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8만 5천 명이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초대박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2년 전, 네. 이 서구청장을 준비를 하면서, 네. 서구청장을 준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공약을 개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라고 해서 네네. 공포한 게 서구 지역 화폐입니다. 왜 서구가 필요하느냐? 솔직히 서구가 중심이 돼서 정책적으로 끌고 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서구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네. 네. 이 서구 지역 화폐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조그맣게 지류식 화폐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패했죠. 네. 전국에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이 지역 화폐를 많이 하는데, 왜 실패를 하는가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구미가 확 당겨야 됩니다. 초창기부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편리성입니다. 이 편리성, 이 두 가지만 채워넣게 되면은, 다른 사항은 이제 파생상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국비와 시비를 4%, 2% 각각 네. 끌어왔고, 나머지 4%를 우리 그 서구 구의 예산으로 해서 네. 10%를 만든 겁니다. 이 10%와 8%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두 자리 숫자가 소비자가 느끼는 게. 네. 그래서 기왕 소구민들이 정말 이 홍보 효과도 크고 보람도 느끼도록 하자 해서 10%로 했고, 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네. 이 모바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이 플랫폼, 이게 이제 인천 이음카드가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용자 편리성이 있는 인천 이음이 있어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 한 달간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작년에 문화행사를 할 때 행복하다고 가끔씩 들었던 부분이, 네. 이번에 한꺼번에 한 달 동안에 네. 구청장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 정말 서구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장안에 좀 화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 왜 서구인이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서구에서 돈 버는 게 100이라고 본다면은 60% 이상이 서구 밖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유출이라고 그러죠. 네. 이 서구에서 실컷 고생을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서구민 스스로도 가령 문화행사 외부에서 하지, 장도 또 커다란 것들을 구입할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통해서 서구민 스스로도 이 안에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98% 이상이 우리 서구민들이 소상공인인 음식점이나 네. 그 다음에 그 병원, 그 다음에 교육비, 학부모님들이 또 이 교육비 그리고 마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82% 이상이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을지라도 소비가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구인 내에서도 돼야 되겠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서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 이음카드를 쓰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기분 좋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예. 참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지역화폐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벌써 지금 이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10% 캐시백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겠고, 네.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말씀하신 강력한 10% 캐시백. 네네.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처음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 네. 에서 10%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1,000억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네. 500억 더 하기로 했고 네, 네. 저는 한 2천억 이상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지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하죠. 계속 지속성을 채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편리성. 네. 굉장히 그 스마트폰에서 네, 네.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충전까지. 그리고 또 신기한 거예요. 사용하자마자 바로 2초도 안 돼서 10%가 캐시백이 딱 적립되고. 네. 누가 이 돈이 막 굴러오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6월달, 5월달에는 소비자 중심으로 저희들 홍보를 했고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 혜택이 된다는 네, 걸. 네.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비싼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이것은 현금 캐시백이기 네.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순간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도 약 한 0.8% 예, 네, 네. 그 정도의 그 차이 나는 그런 네. 부분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이 3억 매출 이하 기준으로 볼 때 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한 것보다 이걸 사용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채 0.3% 혜택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0.5%도 혜택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0.8%씩 혜택 받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스스로도 네. 이것을 알고 이게 바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과 네. 혜택도 받으면서 네. 서로 이어나가는. 네, 네. 근데 이게 이어나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문화행사,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사업, 그 다음에 복지사업,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전부 함께 이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카드로서 계속 활용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름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서로 이용 카드.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들 좋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서구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 서로 이용 카드를 발급을 해서 본인들도 서구에서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서구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네. 우선은 우리 서구민 역외 유출을 막고 네. 이 안에서 쓰도록 하자는 게 첫째고, 그게 이제 문화행사 예로, 네. 작년에 문화행사를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문화도시로서 꽃피우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지역화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해본 겁니다. 네, 네. 서구에서도 이 지역화폐를 그 문화행사에 연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카약 축제를 아라뱃길에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000원, 이렇게 카약 축제에 참가자들은 5,000원 현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5,000원을 지역화폐를 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을 우리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로 해서 한 15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네, 네, 네. 하니까 거기에 등록한 사람은 무료로 카약 축제, 아니 10% 혜택을 받으니까 오히려 5,000원을 냈는데 그렇죠. 500원 더 혜택 받는 그러네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네.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혜택도 받은 거죠. 그걸 바로 문화를 꽃피우는 데 쓸 수 있는데 거기는 서구민들이 아니라 남동구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 지역화폐를 우리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14세 이상 다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엄청 좋아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커다랗게 유명 연예인이 할 때는 또 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민은 5,000원 받고 지역화폐에 5,000원 주고 외부에서 오신 분은 10,000원 받고 10,000원 아직 5,000원 5,000원 예, 드리고 예, 드리고 네, 네, 네. 그 5,000원은 우리가 좀 벌어서 네. 이제 각종 문화 행사에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 경제도 살고 문화도 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아라뱃길 예를 자주 드는데 주말이면 8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네. 단체로 많이 와요. 네, 네. 그분들에게 서구에서 맛집 홍보를 하고
그 맛집에 가게끔 하고 이 서구 지역화폐를 홍보를 해서 하면은 그분들이 단체로 오시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또 정기적으로 또 네, 계속 네. 해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맛집도 홍보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6월달 바로 이달입니다. 이달에 서구의 맛집을 검색하기 쉽게끔 네. 해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것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내비게이션 통해서 이제 가시게끔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모이면은 저희들이 또 버스킹 같은 문화 행사를 때려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10% 혜택 받으니까 이 서구 안에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재밌는 게 우리 서구에 그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네. 치킨집이 생닭을 사오는데 안산에서 사왔어요. 네. 서구 안에 생닭을 산 것보다 안산에서 사오는 게 더 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화폐를 쓰게 되니까 안산까지 갈 필요 없이 서구에서 그렇죠. 하더라도 네. 한 3% 비쌌다고 그러는데 7% 오히려 혜택 보고 혜택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값은 서구에서 저렴해요. 하면은 또 10% 혜택 보고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참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행복하게 서구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만큼 또 구청장님이 얼마나 그 지역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간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폴란드하고 터키를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같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네. 의미 있는 방문이셨는지 그리고 또 성과는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서구에 유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것을 이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발견하게 됐는데, 아까 지역화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서구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이 안에서만, 내수 소비가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 수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소업체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일정 비용을 대주면서 일종의 수출 상담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는 폴란드하고 터키인데 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고 이 터키도 만불 이상으로 해서 크게 출렁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네. 이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른 국가인데 중소기업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한 기업이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신뢰와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또 서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 8개 업체하고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한 50건 수출 상담을 했고 약 한 그 60억 원 이상 이제 계약이 성사될 걸로 이제 기대를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업에 이제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간 김에 이 서구가 또 이 가치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심권, 네. 옛날부터 온도심권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곳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사업도 하는 것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활력이 없는 온도심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문화적 네. 거리랄지 또한 젊은이들이 함께 들어오는 창업 거리랄지 뭔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네. 사람이 더 활력 있고 또 온도심권 사시는 분들도 일자리도 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외부인들도 와서 우리 서구에서 투자를 하게끔 네.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폴란드와 그 다음에 터키에서 두 군데를 이제 대표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폴란드에 250년 동안에 그 보드카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예, 보드카 공장이 있는데 2006년부터 10년 동안 이제 보드카 공장으로서 이제 중단하고 그 네. 폐공장으로서
네. 빈토로서 이제 방치된 게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와 그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이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보드카 박물관도 만들고 네. 오히려 그 폴란드 보드카를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네. 활력이 넘치고 네. 외지인들이 관광 코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IT 기업도 그 유치가 되고 그게 업종이 유치가 되고 재미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도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2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살려놓은 거네요. 살려놓으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화면 이렇게 사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비교해 보면은 그 보일러를 끓이기 위해서 네. 보일러 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일러 통이 원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있는데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레스토랑이 됐어요. 의자도 이 보드카 이 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무로 된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재활용해서 네. 만들어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스토리가 되고 네. 관광 상품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터키에는 발라찌구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서구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성남동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저동 이 일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훨씬 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그리스인들이 거기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곳에 일종의 달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터키인 중에서 좀 소외된 분들이 정착을 하고 그 동네에는 못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그 못 사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잔존하지만 거기에서 그 유네스코의 조그마한 지원에 네. 의해서 지원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는 레스토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 그 성곽, 낙후된 성곽이 있는 상태에서 호젓한 멋진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카페가 들어서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가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관광지구도 아니었어요. 터키라 해서 다 관광지구가 아니더라고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외지인도 오게 되고 네. 그 사람들도 와서 이거 이용하고 예술촌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3만 불 시대의 국가를 우리가 맞이했고 거기는 불과 10,000불, 15,000불 시대인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죠. 3만 불이니까 그렇죠. 네. 경제적 규모랄지. 그래서 이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정말로 우리 서구를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부분에 네. 이 이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의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서 또 우리 서구에도 잘 접목을 시켜보겠다 이러한 네. 것들의 상당히 좋은 사례들을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해 오신 거네요. 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고위관료와 그리고 또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을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현안으로 대두되는 게 또 대체 매립지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수도권 어떻게 매립지.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네. 뭐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환경부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그 관리공사 사장으로서 3년간 재직한 경험, 네네. 그리고 어차피 수도권 매립지가 서구 안에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법과 그 다음에 제안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매립지가 단일 매립장으로 30년 이렇게 사용된 곳은 거의 없죠. 네. 우리
수도권 메리지 주변의 환경 영향, 서구의 환경 영향을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네. 3-1 메리장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종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체 메리지, 네, 대체 메리지가 그 조속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메리지의 방법을 커다란 규모 있는 그리고 꼭 방식을 그 생매립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그 AI까지 얘기하는 그 4차 산업을 얘기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조그맣게 또 해안에서 네. 또 섬에서 네. 여러 가지 매립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이제 감량화와 네. 이제 재활용을 네. 또 활성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적고 큰 대체 매립지를 조속히 논의를 해서 또 확정을 지으면서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시키되 네. 이곳이 엄청나게 금싸라기 땅입니다. 네. 여의도의 5배 반 어마어마. 크기고 네. 예, 그 중에서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서구가 얼마나 피해봤습니까? 서구가 인천에서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받았어요. 이 서구와 인천 발전을 위해서 기폭제가 돼야 됩니다. 그 유휴부지를 가령 이 매립장이 여의도의 1배 반인데 지금 쓰레기가 완전히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악취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매립가스 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반을 생태 시민공원을 만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미래 전당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테마 환경이 됐던 상업이 되고 있던 테마파크나 이러한 미래 가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 산업을 위해서 4차 산업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그 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유휴부지를 미래에 가치 있게끔 네. 활용 방안을 네. 꼭 대체 메리지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자 간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소각 매립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분리수거 된 게 재활용이 다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부분 재활용 사람을 빨리 소각 매립에 투자되는 부분을 줄여서 재활용 쪽에 고부가 가치 있는 재활용 쪽으로 빨리 이렇게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가지고 아까 대체 매립지 통해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천 가고 인연이 되신 게 언제셨는지. 네. 네. 굳이 있다면은 수도권 매립지 시작을 할 때 환경부에 제가 담당 사무관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 수도권 매립지 사장으로 오게 된 게 서구하고 서구와 인천을 맺게 됐고 그 3년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공헌한 게 있어서 또 제안도 받았고 저도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구의 할 일들을 보니까 제가 환경 전문가로서, 행정 전문가로서, 이렇게 기여를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구청장에 또 도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1988년에 개청을 해가지고 30주년을 맞은 서구는 이제, 아까도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 지금 1조 원 시대를 지금 이제,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현안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예산 1조 원은 그 의미 자체가 우리 서구에 할 일 많은 서구. 네. 인구도 이미 55만에 인천에서 인구도 1위 됐습니다. 그렇군요, 서구가. 예, 작년 12월부터. 네. 그 육지 면적으로 뭐 40%나 차지하고 있고.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뭐 현안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제가 1시간 현안을 얘기를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많은데 이제 거의 재정 1조 원 시대는 그러한 현안을 딛고 좀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국 구청 단위에서 네. 우리가 재정이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의 1위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기치를 네. 이렇게 작년에 선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클린 서구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교육 도시로서 네.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혁신 도시로서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네. 그 다음에 복지 인프라, 마지막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문화 도시로서 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서구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우리 서로 이음도 그러듯이 네. 이러한 것은 꼭 구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안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메리지, 수도권 메리지, 소각장 관련 문제, 그것보다도 지하철만 하더라도 7호선 빨리 돌아야 되고 9호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5호선 돌아야 되고 또 인천 2호선이 저 위에 연장돼야 되고 이 광역교통망도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서구의 현안이 인천 전체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다. 네. 10개 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서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청의 권한을 벗어나서 시, 교통공사,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LH 이러한 외부 기관에서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안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구청은 뭐 하느냐? 여태껏 이제 사실 구청 할 일, 그분들이 할 일대로 하다 보니까 현안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제가 작년부터 네. 서구의 현안은 모두 우리 구청 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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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쫓아다니면서 네. 왜 이 일 안 되냐? 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제안도 하고 서구민의 대변인과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안 사항을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루원시티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전보다 훨씬 좀 풀려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협의권 강화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수돗물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뭐 수돗물 상황이 이렇게 좀 불이익도 터졌지만 네. 네. 저는 이 기회가 수돗물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시랑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네. 시의 권한이기도 하고 시의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사업소가 이제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너의 일, 나의 일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시와 우리 구 전문가와 함께 해서 네. 수돗물 상황 그 현안도 좀 조속히 국가 그 합동조사단 네. 그리고 민간 조사단을 구성을 제안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빨리 원인 파악을 하고 그 앞으로 더 안정화될 수 있는 체계를 네. 갖추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제 가장 큰 현안 중에서 이게 지금 서구의 수질 피해 문제인데요. 네. 사실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서구가 겪고 있지만, 결국 서구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또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서구나 또 인천에서 이걸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에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잘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어떻게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이라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하지만 지금 인천에서 기존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커다랗게 문제됐던 적이 없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네네네. 이것을 가장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경험을 해본 조직이 이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원인 파악과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하고 그 아침에도 이 검단에 좀 네. 문제되는 곳을 네네. 찍어서 네네. 문제가 됐을 때 빨리 원인 파악을 그렇죠. 해라.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별도의 민간 합동 조사단은 비정상인 곳을 찾아서 정상화하기까지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국가기관 국가합동조사단은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곳을 찾고 네. 문제가 없는데도 아직도 물을 이용하지 않는 곳에 찾아서 이것은 네. 이게 적합 판정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은 서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수장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까지 그렇죠. 이르기까지 네.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이 인천 전체에 정서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서구 주민들이 지금 고충을 겪고 계신데 이제 저희 방송이 방송될 때쯤 되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구청 참여가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 일을 시작을 하셨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어린이 이전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 카메라의 저쪽에 벽에 5월 10%의 지금은 서로 이음 지역화폐가 네. 걸려 있지만, 취임과 함께 취임식도 그때 못했어요. 그때 태풍, 네.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들에게 제가 저 커다랗게 현수막에 민심이라는 것을 그곳에 걸었습니다. 네. 제가 선거를 하면서 공직 30년을 겪었지만서도 국가일을 했다.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나도 봉사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선거를 처음으로 해보니까 민심이 뭐인지를 제가 잘 그렇게 깊게 못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통해서 이게 민심이구나. 이 서구민들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그렇게 거친 손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 네.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심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했는데 그 민심 중에 아이들의 민심이 또 있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 네. 아이들과 청소년들. 네. 그런데 이 서구에 어떤 분이 선거 과정에서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갈 곳도 없고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서구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도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의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대개 보면은 어른들이 기획을 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와서 이제 즐기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어른들의 기준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아이들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예.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이걸 줄이면 아주 행복한 축제. 네. 그 축제단을 26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축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안한 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하게끔 네. 그 애들이 기획을 하고 또 운영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50명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5월 달에 이미 축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첫째로 그게 참여한 어린이들과 이 학생들이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제안해서 기획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구나. 네. 이러한 자신감. 거기에서 자기의 꿈과 끼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무려 한 2만 명이 왔어요. 학부모님도 왔지만 네. 작년에 비해서 날씨도 좋았지만 왜 그럴까? 아이들 눈높이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서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쉽고 일종의 출산책이기도 하죠. 저출산 대책이죠. 네. 네.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아이를 잘 기르게 하고 잘 교육되는 그러한 서구로 하겠다 라는 것을 이 앞에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가치 있는 일들 그러한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 혁신 도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서구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갈 곳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자. 축제도 자기 스스로 많이 하게끔 하자.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혼하는 사람이 지역화폐도 바로 이제 그러한 정책과 네. 연관되어 네.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앞에 서구에 신부가 한 명이고 서구 밖에서 사는 신랑이 있다, 아니 서울에 산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네. 지역화폐에 4월달부터 홍보를 했더니 네. 5월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 준비를 그럴만하죠. 2,500만 원을 썼다고 그럽니다. 2,500이 되면은 250만 250만 원을. 200 얼마 정도를. 예, TV 하나 정도, 에어컨 하나 정도는 네. 생긴 거예요. 그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통해서 우리 서구에서 돈이 쓰이게 하는 것도 우리 경제 살리기에도 좋지만 그게 이제 저출산 대책의 또 하나이고 네.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도 전부 지역화폐 통해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금뿐만이 아니라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네. 하는데 출산이 이루어지기면은 그 산모의 건강관리랄지 그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빠 육아휴직 네. 비용도 지원해주고 네. 그래서 결혼부터 출산해서 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 정말 우리 서구에 자란 아이는 정말 특별한 이렇게 미래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또 생각이고 그렇게 그게 44개 과제로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구청장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 네. 드려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니까 작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축제도 하고 했던 아이들을 포함해서 1박 2일 동안에 그 연찬회를 했습니다. 네. 연찬회를 했더니 구청장과 대화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그 1시간 반 동안 네. 저에게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예, 우선 노래 제가 옛날 가수 길을 한번 꿈꾼 적이 있는데 네. 노래를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노래했던 기억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청 홈페이지 또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보도 없더라. 네.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너희들이 제안을 해라. 예산 지원해 줄게. 네. 그래서 금년에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네. 아이들이 제안한 것을 네. 반영을 해서 네.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웹 개발 비용을 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하겠지만 네. 거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 정보의 그 네. 눈높이와
원하는 그 정보가 제공되게끔 예, 그렇게 했던 부분도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맞추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주 신났겠는데요, 서구의 친구들은. 네, 네. 네. 어느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서구 구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네. 네, 우선 그 서구 구민 여러분, 우리가 인구 1위가 됐습니다. 면적도 1위입니다. 재정도 1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서구가 변방이 아닙니다. 지역화폐에서도 구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해주셔서 서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서구는 인천의 1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을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수돗물 사태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서 삼아서 보다 더 나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래 비전에서 선포했듯이 환경 안전에 있어서 클린 서구,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분야에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서구,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어나가는 함께하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나마 이해도 좀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서구를 멋지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서구가 서구 시대라고 할 만큼 서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도 서구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마중물과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서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함께 서구 발전, 우리 행복한 서구,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서구가 잘 되면 인천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시민 TV 인천 사람 이야기 이재현 인천 서구청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